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잡학 토크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 최윤중 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트가 보여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하트를 훔칠 배우 최윤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다른 배우 조하연 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하연이 좋아연 비타민 같은 배우 조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큼하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순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역사 문화 해설을 하는 해설사 이순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소개했으니까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께 깜짝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맞출까? 1876년에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 뭐가 있을까요? 윤준. 네네네, 윤준. 강화도 조약인가요? 맞아요? 맞았어. 벌써 공부하고 왔어. 지금 연기한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조하연 양도 알고 있었죠, 사실은? 네, 그럼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에 이어서 인천까지 개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잡학 토크쇼는요. 인천 개항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요, 이제 인천 개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인천 개항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하게 됐나요? 네. 인천의 개항은 좀 전에 네. 퀴즈를 아주 잘 맞추신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강화도 연무당에서 맺어집니다. 네. 그 내용 안에 네.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산이 열렸고요. 네. 두 번째는 원산이 열렸고 인천은 세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개항을 왜 바다 쪽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개항을 왜 바다 쪽으로 했을까? 원래 예전부터 바닷길들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인천도 백제 시대 때부터 이미 바닷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려 있었냐면 인천에 가시면 연수구 이쪽에 능어대라고 있어요. 네네. 네, 그쪽에서 배를 타고 인천의 덕적도를 지나서 중국의 산동반성까지 가는 그떤 등주항로라고 하는 이미 열린 항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혹시 인천에 개항이 되고 나서 건물 여러 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좀 상징적인 건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인천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인천의 중심은 개항한 이쪽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문학 경기장 있어요. 네. 그쪽이 원래 인천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에 도호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구 쪽을 개항을 하고 나니까 네. 외국인들이 항구로 들어와서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되게 인천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이제 가까운 쪽이 인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이죠. 네. 네. 이미 열려있는 부산이나 원산보다는 인천이 서울하고 가장 가까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닷길이 열렸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잠깐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거주지가 생겨나요. 거주지가 생겨나니까 건축물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나는 네. 게 그 공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유공원. 네. 공원 기억하세요? 네네네. 네, 이 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이에요. 아.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공원 안에 세창양행이라고 하는 외국 건물도 있었고 네.
영국인 사학과의 별장도 있었고요. 아, 제물폭 구락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건물들이 아직도 다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2개는 없어졌어요. 아, 아쉽네요. 근데 아마 나중에 박물관에 와시면 모형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모형 보시면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나실 거예요. 꼭 네, 봐야겠네요. 왜냐면 별장은 별장답게 유럽의 고성답게 네. 뾰족 지붕 게 빨간 지붕 색깔이었고요. 네. 세창양인 기숙사 같은 숙사 사옥 같은 경우는 사각 기둥. 무슨 신전의 건물처럼 사각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빨간 지붕, 사각 기둥을 보면 아 이제 조선에 인천항에 왔구나 라는 연두막 역할을 했던 건물인데 아쉽게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돼서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네. 뭘 볼 수 있냐? 네. 제물포 모형. 구락부는 볼 수 있고요. 아. 그때의 모습은 박물관에 전시관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봐야겠네요. 네, 꼭 보십시오. 네. 근데 그런 건물들 가운데 몇 곳은 뭐 전시관으로 쓰이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쓰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은행 건물이 3개 남아 있는데 네. 그 중에 2곳이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전시관은 건축 전시관이라고 해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물이라든가 특히나 사라진 건축물들 모형을 거기 가서 보실 수 있고요. 현존하는 건축물이야 직접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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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 문물들. 그러니까 인천이 서구의 근대 문물들이 가장 최초가 많은 도시예요. 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시면 입구부터 마지막 나갈 때까지 해설사들과 함께 쭉 하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생활도 좀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네, 생활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개항할 당시 인천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항할 당시에는 조그맣고 평화롭고 고요한 어촌이다라는 기록이에요. 근데 개항하고 나서 외국인 전용 거주지가 생겨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서 서구의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무역을 하게 되면 세금을 관장하는 곳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해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관이 생겨나요. 아. 예. 네. 그리고 외국인 전용 거주지가 생겨났죠. 네. 조계지라고 하는 건데 이 전용 거주지가 생겨났는데 이들을 관장하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세관이 생겨남과 함께 항만에는 또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처음에는 조그만 어촌이라고 했는데 개항과 함께 커다란 외국의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인천항은 어때요? 서해안의 특징,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차가 네. 크니까 네. 물이 나가면 큰 배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싣고 들어와야 되고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만의 관문 시설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생겨납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도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살던 천국 조계지의 일부가 확대가 네. 된 거예요. 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 전용 거주지는 네. 우리가 개항기를 거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1914년에 조계지는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청나라 조계지의 일부가 확대가 되면서 차이나타운이 되고 그 차이나타운 안에서 우리가 가서 지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짜장면 박물관. 전 가봤어요. 네. 짜장면 까먹었거든요. 가고 싶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간판에는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간판 3개 못 보셨을까요? 입구에? 세 개?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간판이 3개가 붙어 있어요. 네. 가운데는 상호고 양 옆에는 그 가게를 설명하는 간판이에요. 가운데 상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화춘이라고 써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춘 하면 지금 차이나타운의 요리집 생각하시는데 네네. 네. 그 집의 원조가 바로 지금 짜장면 박물관이 있는 이 자리에 이 건물이 원래 공화춘이었어요. 대박이다. 우와. 그래서 아직도 간판이 3개로 남아있는 네. 거군요. 저 네. 그러면 궁금한 점 있는데요. 네. 그럼 개항을 하면서 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편하게 된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개항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근대 문물들의 최초가 인천에 가장 많다고 했어요. 네. 항만 시설에서는 가문이 생겨났고 인천에 들어온 사람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동 수단이에요. 걸어서 12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혁신적인 문물이 들어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 그때 기차가 들어온 거예요? 기차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1899년에 드디어 인천부터 지금 서울의 노량진까지 기차가 개통이 돼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그러게요. 기차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차의 초기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 초기 모습의 기차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쇳덩어리가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화륜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차를 그냥 기차라고 하지 않고 네. 화륜거라고 한자어로 풀었어요. 화륜거. 네. 거 마차죠. 네. 윤 굴른다는 거예요. 네. 불을 뿜고 부르면서 굴러다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관령 증기기관차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기차가 부르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우레와 같았고 뿜어내는 연기는 네. 하늘을 덮고 창밖에 스치는 모습은 활동사진과 같았고 나르는 새도 이것을 따라잡지 못했다. 너무 낭만적이네요. 너무 근데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것 같잖아요. 네. 그 당시 속도는 시속 30km예요. 되게 그럼에도 느리네요. 불구하고 네. 그렇게 묘사될 만큼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문물이었던 거죠. 생각보다 속도가 네. 그렇게 나지 그러니까요. 않았네요. 네. 네. 그래도 뭐 대규모로 이렇게 이동 수단이 생각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걸었거나 우마차로 12시간을 갔었는데 이 혁신적인 신문물은 네. 인천에서 서울의 노량진까지 1시간 40분이면 데려다 줬어요. 와, 많이 단축이 되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일 생활권이 된 거죠. 네. 저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가 그 개항을 했다 했잖아요. 네. 네. 그 장소가 개항장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항장이 존재를 하는 건가요? 개항장이 개항한 이후에 외국인 전용 거주지가 생겨나고 이것을 우리가 개항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전용 거주지였지만 네네. 일제강점기가 돼서 전용 거주지, 조계지가 폐지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이 살게 되고 일본인들이 떠난 다음엔 가장 먼저 일본인들의 문화를 그들의 거주지를 1순위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땅인데 우리가 아니라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남아있던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살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가면 중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 그래서 일본의 거리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차이나타운이 천국 조개지 일부니까 말씀대로 짜장면 박물관과 함께 조개지가 사라지면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쫙 우리가 지금 가면 음식점들이 쫙 걸어있는 차이나타운의 메인 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인천에 가면 진짜 여러 문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개항장이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부산도 열렸고 원산도 열렸고 인천 이후로 군산, 목포 여러 개의 개항구 도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천에만 이렇게 유일하게 일본인 거주지, 천국인 거주지, 서양 사람들이 거주하던 구역으로 정확히 나누어진 개항장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좀 더 개항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본의 개항과 조선의 개항은 달랐다.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개항과 조선의 개항은 불평등한 개항이다라는 점 빼고 또 어떤 점이 좀 다르죠? 일본의 개항하고 우리하고의 개항을 비교하면 네.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도에 의해서 1854년에 개항이 돼요. 네. 근데 그때는 함대를 이끌고 와서 해안에 정박시켜 놓고 이렇게 무력 시위 같이 네.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1854년에 아주 쉽게 미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개항이 돼요. 근데 우리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받기 이전에 네. 1875년에 운요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일본인이 배를 가지고 와서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강화도의 초진에서 한번 전쟁을 벌리고 퇴각하면서 영종진, 지금 영종도죠. 영종도에 있는 영종진에서 전투를 벌려요. 그리고 퇴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개항을 요구합니다. 아. 그래서 76년에 다시 함대를 끄고 강화도 쪽에 와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은, 네. 근데 이 운요 사건이 얼마 전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네. 철저한 계획하에 왔었다는 와. 자료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자기네들은 전쟁 한 번도 안 치르고 그냥 겁에 질려서 알아서 열어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너무 네. 화나네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막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서 이 영종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몇 년 전에 영종진 이래서 연극으로 작품화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일본이 강제적으로 그 개항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82년에 임오분난이 일어나요. 아, 이 임오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또 누가 요구해요? 일본이 요구해요. 그래서 82년에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얘들이 우리에 대한 야욕을 확실하게 문명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속약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 대한 속약을 하나 그 이후에 바로 체결을 하면서 네. 우리는 완벽한 기록으로서의 불평등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잊지 않아야 할 인천 계양의 문화재나 역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항을 했고 그 세 번째로 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근대 문명들이 가장 많은 도시다. 왜냐? 서울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천의 국제도시, 송도, 청남 국제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국제도시가 이미 인천은 83년에 개항을 하면서 일본인, 천국인, 서양 여러 나라 사람들의 거주지가 생겨나면서 이미 국제화 도시의 면모는 그때부터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인천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인천 비행기를 공항으로. 슉. 네. 네, 그래서 인천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네. 이제 인천. 이렇게. 자, 인천에 가면 이제 계항 누리길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혹시 인천 계항에 대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나요? 계양 누리길에 오시면 네. 저희처럼 이렇게 해설 활동하신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같이 그 거리를 걸으시면서 예전의 흔적들과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네. 쭉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천에 가면 계항 누리길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1883년도에 근대 개항을 하게 됩니다. 1883년도에 근대 개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은 이곳에서 서울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 문물들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개항장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외국인들이 거류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일본 우선주식회사 인천 지점을 비롯해서 일본 제1은행, 일본 제18은행, 일본 제58은행 등 많은 건축물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인천 중구청에서 2006년도에 계양 누리길이라고 해서 이곳을 계양 누리길을 따라서 쭉 걷게 되면은 이 계양장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순례길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무포 구락부는 사실 클럽의 일본화된 그 이름인데요. 클럽이란 발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무포 클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분들이 그 제무포 구락부에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의 무슨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이 된다라면은 거기서 파티도 하고 이랬던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888년경에) 영업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이 여기 이제 재현되어 있는데요. 그 대불호텔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만큼 양식이 제공되고 뭐 커피도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공돼서 좀 최인류 이런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계양 누리길 다녀왔습니다. 와. 근데 그 계양 누리길 안에 박물관이 있던데 혹시 그 박물관에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와서 보시기 전에 조금 알고 싶으세요? 네, 힌트라도. 네, 그 계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본 제1은행의 인천 지점 건물이었고요. 박물관 이전에는 구청의 관공서 건물로 사용됐었어요. 등기소라고 네. 하는. 네. 근데 박물관으로 생기고 나서 그럼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최초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문 열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가서는 순간부터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문 설명이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 그 다음은 바다니까 해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이야기가 있어요. 어, 재밌겠다. 네. 군함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군함이면 우리나라 군함이니까 뭘 달아야 돼요? 펄럭펄럭, 그죠? 태극기를 달아야 되겠죠? 네네. 그 군함에 달려있던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고요. 아. 예. 실제 그대로 또 달려 잘- 예, 그 오, 당시에 그건 사용했던 있군요. 태극기. 네. 근데 네. 네. 중요한 보물은 바깥을 막 내돌리면 안 되죠. 수장고에 있고 똑같은 복제품으로 똑같은 모습은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시면 네. 월미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지금 월미도 그러면 디스코 팡팡 막 그쵸, 놀이기 유원지. 생각하지만 네. 유원지. 네, 원래 월미도를 생각하면 월미도도 사실은 쭉 깊이 가면 네. 조선시대는 임금님의 해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의 요락시설이 있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휴양의 도시의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텔도 있었고 해수욕장도 있었고 네. 수족관도 있었고 네. 막 이런 것들. 근데 아쉬운 건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건 사실은 3.1운동 이후 네. 일본이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했지만 이런 것을 누리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월미도 이야기, 근대 이야기, 네. 새로이 근대 문물인 우편제도, 그러니까 우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우리와의는 전혀 다른 서양의 종교들이 쭈르륵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에 관한 이야기. 그럼 그 종교들과 얽혀져 있는 학교 문화 뭐 이런 여러 것들이 가지. 쭉 연시되고 그 다음 방으로 딱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수단, 기차에 관한 거. 그리고 그 옆에 방으로 옮겨가시면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야? 네. 라고 하는 포토존이 있어요. 못 참지. 네, 못 참지. 네, 가시면 진짜 못 참을 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하던 금고까지 해서 사실 그 박물관 하나만 처음 들어가서 마지막 금고까지 나올 때까지 설명과 함께 진행을 하면 뭐 30분, 40분 아우, 거기 아주 안에서도 재밌겠네요. 예, 충분히 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천의 그 계양의 빛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인 전용 네. 거주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난 건가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원래 한적한 도시였지만 그래도 네. 살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아, 일본인 거주지가 생겨나고 청나라 거주지가 생겨나고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거주하던 조개지가 네. 생겨나요. 그래서 일본 조개지, 천국 조개지, 각국 조개지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죠. 네. 그럼 쫓겨나서 거주할 곳은 마련을 해준.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거주지를 마련해 주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 나라가 네. 사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라고 할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조개질을 만들 때 네.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서 많이 써라 그랬어요. 많이 써라. 예, 왜냐 돈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많이 쓰라고 했어요. 네. 근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였고 이 돈을 받으면 그냥 돈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려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지금 집을 지으려면 땅을 다져야 되고 네. 아파 지으려면 상수 이런 거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기 이런 거. 네. 그런 기반 시설은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코 조개지는 그들의 전용 거주지였고 우리는 많이 쓰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아, 네. 오히려 그 반대였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나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설정하지 않았어요. 차후에 매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개지가 좀 확장이 되고 조개지 주변에 자기네들의 거주지가 늘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 그 매립 과정 안에서 부두에 관문 시설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어떤 또 그림자들이 있을까요? 사실 또 아주 또 강제적이었던 또 조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들을 하는데 아까 제가 82년에 제물포 조약과 함께 속약 하나 맺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내용에 두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간행 이전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네. 무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그 거리를 처음에 개항할 당시에는 부산항이 개항했을 당시에는 직선거리 10리만 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0리 그러면 4km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제물포 조약에 이 거리를 확 늘려요. 개항한 항구 도시 직선거리 50리로. 오. 그럼 4, 5, 20km가 몇 배가 움직이는 범위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년 후에 100리까지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점점점 확장하려고 하는 또 계획이 네. 음모가 그러면 숨어 있군요. 100리면 40km거든요. 네. 한양도 넣고 온다는 그냥 거죠. 잡아먹어. 네. 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본인들이 해서 강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쌀들이 나가니까 방공령까지 내려지고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상황들이 모이면서 동학농민운동까지도 전개가 돼요. 아, 그렇.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 개항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그렇죠. 예. 했네요. 네. 일본은 인천 개항 이전에 조선 시대부터 네. 뭐 정명가도 네. 우리가 저기 대륙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니네가 길을 내줘야 한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이미 일본은 아주 예전부터 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가지고 있었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정환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정환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나중에 그들이 만주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다 쪽으로 왜 우체사 그리고 통신이 왜 그쪽으로 발달됐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통신은 네. 직접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아, 네. 근데 예전에 통신은요, 직접 그러니까 편지를 실어 날랐어요. 그 흔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일전쟁 당시에 배 한 척이 쑥 빠져나가요, 전쟁 중에도.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요. 우편을 싣고 갔다 오는 거예요. 아. 네, 전쟁 중에도 그만큼 통신은 중요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천에 우체국들이 생겨났는데 인천의 우체국은 갑신정변하고 또 연결이 있어요. 우체국 업무는. 왜냐하면 서울의 우정국이라고 하는 우편 업무를 하는 우정국의 개소식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대 우편 업무는 곧 중단이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가 돼요. 중단됐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의 모든 연결 이런 것들이 좀 더 끊겼다? 어려워지는 네. 거죠. 네. 예,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직접 한다고 해도 이미 그 당시 그 정도쯤 되면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저희 인천의 우체국은 1930년대 건물이거든요. 근데 네. 그 이전에 이미 우편 업무는 취급이 됐었고요. 아까 조개지가 생기면서 새로운 문물 들어가는데 영사관들이 생겨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건전 거주 지역이니까 그들을 위한 행정관 영사관들이 생겨나는데 일본 영사관 안에
우편을 취급하는 업무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엔 우편이 중요했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편지를 나르고 이렇게 운반통신 이동선을 위해서 이렇게 우편이 날라지지만 네. 예전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그 새 다리에 묶어서 막 오,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나요? 네, 예전에는 서신을 누가 전달해 줬냐? 네. 비둘기가 전달해 줬어요. 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네. 편지를 전달해 주는 비둘기. 그래서 전서구라고 했어요. 전서. 네,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네. 네, 비둘기를 훈련을 시켰고요. 비둘기가 지금 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와. 비둘기는 이렇게 어디에 가면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한번 갔던 곳은 다시 가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비둘기가 편지를 전해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우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우체부 아저씨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체부 아저씨는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됐어요. 왜냐? 주소가 그렇죠. 아. 네, 읽을 수 있어야 정하지 하잖아요. 않고. 다 발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야 하고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름 공부를 하신 분이었고요. 네. 그 편지 중에 빨리 전달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죠. 전보라는 것이 또 생겨나요. 네. 퀵 같은 예, 거. 지금에. 근데 전보는 위급한 상황을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보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글자 숫자로 돈이 먹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가나다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서 편지를 보내면 전보를 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딱 중요한 말만 네. 중요한 그래서 이 전보를 이렇게 그 당시 전보들이 그 개항박물관에 가시면 전시가 되는데요. 네. 잘 못 읽어요. 아. 일반인들이 잘 못 읽어요. 왜냐하면 집안 안에서 이거는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정하자,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약간의 약식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열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튼. 전보의 내용을 자세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네. 1 하면은 도망가. 2. 밥 먹자. 네. 집 가자.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원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보냈는데 이걸 또 빨리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우체부 아저씨 걸어 다녔잖아. 네. 그렇죠. 걷는 것 다음에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뭘까요? 달리는 아니죠. 네. 사람 말고 기계를 이용한다. 아, 기계.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이었고. 자동차 한참 이전이죠. 죄송합니다. 움직여야 되잖아. 마차.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여야 돼. 아, 저는 동그란 거 많이 두 개가. 오토바이, 자전거. 자전거? 네, 맞아. 아, 자전차, 자전거. 자전차. 네. 자전거가 도입이 돼요. 우편 업무에. 그래서 거기 개항박물관의 모용 앞에 가면 네. 당 박물관 모용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사람들과 함께 그 우체국 앞에 자전거도 서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와, 재밌겠다. 네. 예전에는 정말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 또 빨리 또 길도 좀 잘 알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이런 건 그런 아니고. 거 아니죠? 네. 네. 자, 그런데 그때 많은 문물들이 들어왔는데 주로 중국과 일본 또 어떤 나라들이었죠? 아까 유럽이라고 네, 하셨는데. 서양 대표적으로 한 5개 나라와 우리가 네. 조약을 맨 처음에 일본하고 맺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하고 맺고, 그 다음에 차례로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까지 차례대로 수교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주하는 각국 조계지 안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조계지 얘기할 때 이렇게 크기는 잘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일본, 중국 조계지는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요? 면적이 좁아요. 근데 네. 서양은 아까 자유공원 말씀드렸죠? 네네. 자유공원 이제 14만 평이 넘는 땅에 조개줄 딱 자기네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넓은 땅에 가장 많이 거주했던 외국인들 숫자를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60에서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거죠. 마음껏. 네. 욕심이 네. 100명도 안 되네요. 네. 가장 많은 기록이 100명까지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네. 별장도 세우고. 네. 네. 그러니까 별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발전기 시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체 발전해서 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밤에 네. 불을 켜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어.
불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같으면 화나니까 가야지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문화였냐? 전기가 아니라 등잔불, 호롱불 이런 거 쓰던 시절이에요. 오히려 좀 약간 무섭고 네, 두려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무서웠던 네. 거예요. 왜? 반짝반짝 깜깜한 밤중에 반짝반짝하는 건 뭐가 있냐면 네. 도깨비불? 그쵸. 아, 도깨비불. 말할라 했는데. 한 발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레 별장인데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거니까 별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어요. 그래서 기념탑 들어가는 그 입구 진입로가 네. 별장 진입로 있을 때 그 진입로가 그대로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아직도 인천에는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남아있는 거는 주로 석조 건물이에요. 석조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 주택의 전통 주택 양식들은 거기가 목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석조 건물이고요. 그 이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다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과 함께 얘네들은 빨리빨리 관에서 매입을 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은행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 말고 우리가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역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없애자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키자는 사람들과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들이 꽤 몇 개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대불호텔 얘기 네네. 했는데 대불호텔 건물도 사실은 1978년경에 없어졌어요. 되게 늦게 없어졌네요. 네. 왜냐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늦게까지 했었어요.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근데 시대적으로 70년대, 네. 80년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낡고 허름한 건물 헐고 새 빌딩을 짓겠다. 그리고 헐은 거예요. 네. 헐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건물이다. 그래서 헐고 나서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랬더니 1880년대 후반에 지은 건물인데 지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계속 예, 그 당시에 이미 지하 공간이 존재하는 건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최신의 건물이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끝내 그 소유주가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관에서 사실은 아쉽게 설계도는 없어요. 다시 지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 자료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원이 아니라 재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불호텔 건물은 이런 식으로 재현의 건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는 건 쉬워요. 근데 없앴던 것이 없애고 나서 그 중요성이 인지가 되고 이걸 다시 만들 거냐 말 거냐 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없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이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는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어제가 찬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아픈 것도 어제고 찬란했던 것도 어제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다 없애서 저희 가끔 해설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걸 왜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럼 이거 선생님 다 일본 애들이 한 거잖아요. 다 없애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아야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는다. 현명한 여러분은 똑똑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것 보고 잘 느끼고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해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외국인 전용 거주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사라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나요? 외국인 전용 거주지는 네. 우리가 시대적으로 개항기를 지나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폐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패망을 했으니까 당연히 떠났을 거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중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인천 중구 쪽에 가면 일본인들 가옥에 소위 화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네. 살았던 거예요. 아. 네. 결국 우리가 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사는 분들이 계셨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살던 그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럼 우리도 어떤 분들이 불화를 받, 그거 건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나름 여유 있고, 그러니까 입지가- 가장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입성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그러니까 인천이 미추홀구 문학산 일대에서 시작을 해서 계양기가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쪽에서 가장 크게 번성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다가 점점 인천도 규모가 커지니까 한쪽 끝이잖아요. 그죠? 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 쪽은. 그럼 안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나가려고 송도도 매립하게 되고 청라도 매립하게 되고 영종도. 네, 영종도도 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천의 그러니까 중심이 거기서 다시 구월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이 그걸로 옮겨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신도시들은 생겨나요. 네. 그러니까 계양장이 활발했을 때 인천에 중구라고 하는 행정제도가 생겼을 때가 거기가 중심지어서 중구였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동구, 서구, 남구 이런 방향으로 좀 갈라진 거죠. 그랬는데 또 신도시가 생겨나고 중심이 옮겨가잖아요. 계속 옮겨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은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 옛 것의 가장 중심지였던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간직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건물들이 왜 많이 남아있나요? 소실된 거 생각하면 지금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라도 우리는 잘 지키려고 지키자. 합니다. 예. 그렇죠. 네, 지금까지처럼 인천 계양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계양이라는 건 솔직히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드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그 일본이 불평등하게 조약한 거 그걸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고 좀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좀 알게 돼서 오늘 시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말씀 계속 들으면서 네. 너무 인천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계양 누리길에 있는 박물관도 궁금하고 또 그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실제로 두 눈에 담고 싶고요. 오늘 시간 진짜 너무 유익하고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사실 이제 퀴즈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미션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네. 미션은 뭐냐면요. 각자 개인기 보여주기. 네? 하연 양, 혹시 있을까요? 네. 개인기요? 네. 아, 제체를 세대를 대변하는 네, 배우인데 네. 하나 있겠죠? 네. 제가 좀 네. 자주 써먹는 게 하나 있긴 네네네. 한데 그 순풍산부인과에 네. 선우용면 선생님 성대모사를 네네네. 살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미션이 너는 김치를 나갔으면 김치를 나갔다고 했지 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놈은. 죄송해요. 저 펄쩍 웃어야 되는데 약간 비슷했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평가를 아니, 저는 처음부터 MZ세대가 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MZ세대가 그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더 놀랬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역시 대박감이었고요. 그리고 네. 부담이 좀 네. 뭐죠? 뭐? 저는 긴장될 것 같은데. 한번 네. 춤을 춰보겠습니다. 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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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쉽지 않은데. 음악 없이 춤추기는. 동방신기에 네. 풍선 아시나요? 노란 풍선이 네. 아니 근데 동방신기를 알아요? 네, 알아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오, 네.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누나들이 좋아해서 역시 알게 누나들의 되었습니다. 영향을 좀 많이 받구나.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선 역할이라고 우리 노래를 좀 불러줘야 되나? 붕 떠다녀야 되나? 지나간 것은
어린 시절에 건신기 풍선이 타고 나른나는 예쁜 꿈도 꾸었지. 감사합니다. 모든 동작이 네. 대체로 약간 귀엽고 깜찍한 느낌이에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이순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인천의 개항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서구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빛도 있지만 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가는 과정의 하나였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아픈 것을 겪었고 그 이후에서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지금은 문화 강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네. 특히 대중문화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도 집에 20대가 둘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20대 아들만 둘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비타민 같은 조하은 씨도 만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런 계기로 인천 개항장에 관심을 좀 갖고 방문하시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개항장에서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지금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는 지금 나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의 행동과 결정과 해석이 미래 우리 문화를 만듭니다. 따라서 내일의 대한민국 문화가 찬란하길 바라면서 자팍 토크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